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기다리던 XRP ETF 그리고 도지 ETF 얘기를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커뮤니티랑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들여다봤을 때 사실과 오해가 뒤섞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목요일에 XRP ETF가 상장된다는 이야기가 크게 퍼졌었죠. 버그 애널리스트 발추나스 측에서 X에 올린 글 그리고 코인데스크 보도가 시작점이었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미국 SEC 공시라거나 거래소 확정 공지 같은 것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부 매체는 일정이 9월 18일로 미뤄질 수 있다라고 전했어요. 즉 목요일날 확정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추측일 뿐입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ETF 구조는 과연 어떤 걸까요? 많은 분들께서 현물 ETF라고 하면은 코인을 그대로 100% 들고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는 그런 구조들이죠. 이번에 나오는 렉스 오스프리 XRP ETF는 조금 다릅니다. 기존의 펀드 규정인 40액트, 즉 뮤추얼 펀드 같은 방식으로서 출시가 되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다른 ETF라거나 해외 상장 상품을 섞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고, 필요할 때는 파생 상품까지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름은 현물 ETF겠지만 실제로는 펀드 오브 펀드에 가까운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시면 나중에 추적 오차라거나 세금 문제에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도 우회로를 쓰는 걸까요? 미국 SEC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받아들였겠지만 리플이나 도지 같은 알트코인 ETF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규제 심사가 길어지지 않도록 40액트 방식을 활용을 한 거고, 이런 것들이 곧 XRP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통 현물 ETF랑은 성격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짚어나가셔야 되는데요. 시장 데이터를 보면 흐름 자체가 분명합니다. CME에서 XRP 선물이 상장된 지 3달 만에 미결제 약정이 1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이런 것들이 기관과 프로 투자자들이 실제로 XRP를 만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ETF든 선물이든 결국은 제도권 자금이 XRP에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ETF 상장 기대감에 대해서 시장은 먼저 상승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전형적인 패턴들이 반복되기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일정이 미뤄지면 단기적으로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명한 접근 자체가 필요한 상황인 거고, 지금 시점 중요한 거는 다가오는 목요일 상장이라는 보도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도권 안으로 XRP가 들어오고 있다는 방향성만큼은 분명해요. 다만 이번 ETF가 100% 현물만 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이 차이를 이해하시고 대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기대감만 줬는 매매가 아니라 데이터랑 원칙을 바탕으로서 움직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래들이 2주일 동안 무려 1억 6천만 개 정도의 XRP를 팔아치운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고래라고 하면 다들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움직인 고래들은 초대형 장기 보유자가 아니라 100만 개에서 1천만 개 사이를 들고 있는 중간 규모 그룹이었습니다. 이런 그룹들이 보통 오랜 세월 묻어두는 투자자가 아니라 이 파도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단기 이득을 챙기는 성향 자체가 워낙에 강한데요. 그러니까 그들의 매도가 곧 리플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요, 고래들이 매도한 물량들이 전부 다 거래소로 들어갔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단순하게 매도했다라는 표현만으로는 그게 시장에 한 번에 쏟아져 나온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갑으로서 분산 이동된 건지는 알 수가 없겠죠. 이 구독자분들께서 흔히 공포에 빠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데, 사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실제 거래소 순유입, 즉 시장에 풀린 순수한 공급량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타이밍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XRP가 3달러 부근의 저항선을 두드리던 시기였었고, 바로 그 구간에서 차익 실현, 매도가 집중이 됐었다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은 기계적으로 이득을 실현하는 세력들이 움직인 거죠. 역사적으로도 리플은 이런 국면을 여러 번 거친 바가 있었고, 잠깐의 하락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분산된 물량들을 바탕으로서 새로운 상승 에너지를 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래들이 XRP를 더 모으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도 나왔다는 사실인데요. 같은 시기에도 어떤 고래는 팔고 또 다른 고래는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시장 자체가 끊임없이 재분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단 한 번의 매도 뉴스만 보고 공포에 휘둘리시면은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부터 중요한 거는 이 뉴스를 볼 때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확인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거래소의 물량이 늘고 있는지, 가격이 지지선을 지켜내고 있는지,
파생상품 시장에서 과열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진짜 판단 기준이 되셔야 되겠죠. 만약에 지지선이 단단히 버텨준다면은 이번에 고래 매도 자체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거래소 유입이 계속 늘어나고 지지가 무너진다면은 그때는 추가 하락까지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결국에 고래 매도는 뉴스인 거고요. 시장의 방향성은 XRP 가격, 즉 숫자가 말을 해준다라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공포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통해 가지고 대응할 줄 아는 자세겠죠. 뉴스에 흔들리는 투자자가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움직이는 이 투자자로 서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리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채굴자들의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채굴자가 거래소로 코인을 옮긴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체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코인들이 시장에서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과거부터 채굴자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들이 매도 압력의 신호로 읽혀왔었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지표가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낮은 수준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채굴자들이 당장 매도할 생각 자체가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왜 채굴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코인을 팔아가지고 전기세라거나 장비 비용 같은 이런 운영비까지도 충당을 합니다. 보통 수익성이 낮아지면 더 많이 팔게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해시프라이즈, 즉 채굴자가 장비 성능 대비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오히려 현재 낮아진 상황인데요. 채굴자들이 매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 현금화보다는 중장기 보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해석 자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만한 지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MPI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채굴자들이 평소보다 얼마나 많이 혹은 얼마나 적게 팔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금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덜 팔고 있다는 걸 뜻하고 있는데요. 또 푸엘 멀티플이라는 지표도 있습니다. 이게 채굴자들이 일일 수익을 1년 평균과 비교를 하는 건데요. 극단적인 과열 구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 측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로서 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에만 약 23억 달러 정도가 순유입이 됐고, 특히나 9월 10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큰 금액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고 있다는 거겠죠.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 공급이 줄고 수요가 되면은 가격은 상승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지금 비트코인의 핵심 기준선은 11만 2천 달러입니다. 이 지지선을 지켜내준다면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또 ETF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과 맞물려가지고 새로운 신고가까지도 노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시장은 단기 조정 구간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럴 때는 오히려 채굴자들의 거래소 입금량이라거나 이런 MPI 같은 지표가 갑작스럽게 다시 상승하는지 여기를 유심히 지켜볼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을 움직이는 힘, 이런 것들을 함께 읽어 나가는 거고, 채굴자들이 덜 팔면서 또 투자 자금이 ETF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구조적인 체력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이 9월 19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통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남겼죠.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은 이런 회담들이 최대 90일 동안 관세를 미루는 이 휴전 연장으로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얼핏 봤을 때 단순한 외교 일정 같겠지만 사실 이 소식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상당히 커다란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엄청 중요한 신호인데요. 왜냐하면 미중 갈등이 단순하게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뒤에는 환율 전쟁이 숨어 있는 거고, 중국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은 달러는 강해지고 또 달러가 강해질수록 전 세계 투자자들은 안전한 곳으로 돈을 빼돌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과정에서 위험자산이라고 불리는 주식들, 원자재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출렁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만약에 휴전이 연장된다면 달러 강세가 잠깐 멈추면서 이 글로벌 자금들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보다 앞이 안 보이는 불확실성을 훨씬 더 두려워하십니다. 근데 이번처럼 양국이 휴전을 연장한다는 신호만 주더라도 이 불확실성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시장은 한숨을 돌릴 거고요. 다시 위험자산을 찾게 되겠죠. 그럴 때 비트코인은 전통자산과 함께 상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디지털 안전자산처럼 주목을 받기도 하겠습니다. 이번 국면에서는 전자, 즉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리플 XRP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계속 충돌을 하면은 각국은 달러나 위안화 같은 특정 화폐에 덜 의존하려고 할 거고,
거고, 국제 거래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중립적인 브리지 자산, 바로 XRP 같은 존재가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이유겠습니다. 반대로 갈등이 완화되면서 교역량이 늘어나면요, 결제를 빠르고 싸게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의 필요성은 더 커지겠죠. 결국에 갈등이든 완화든 이 양쪽 시나리오 모두에서 리플 XRP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서의 가치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 투자 전략의 핵심은 미리 대비를 할 줄 아는 자세입니다. 휴전이 연장된다면 위험자산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속에서 비트코인과 XRP는 모두 다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협상이 깨지고 갈등이 다시 불붙는다면 달러가 강세로 치닫고 또 코인 시장은 조정을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몰빵이 아니라 이 분할 매수 그리고 일정 비중의 현금을 준비해 두는 게 상당히 현명하고요.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투자자가 결국에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이 다가오는 9월 19일 트럼프랑 시진핑의 통화 자체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거나 또 키울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달러랑 위안화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비트코인과 XRP의 향방까지도 이어지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흐름들을 제대로 읽고 대비하신다면 시장이 요동치는 와중에도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코인은 리플 XRP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리플 하나에만 포트폴리오를 몰아두시면은 어느 순간부터 답답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건데요. 가격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거나 또 조정 하락장이 오면은 그 순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 바닥에서 매도해버리는 이런 실수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고,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는 포트폴리오 핵심은요, 단순하게 분산 투자 차원을 넘어서 있습니다. 건강한 장기 투자 관점을 유지하시면서 오히려 리플을 더 좋은 가격과 더 좋은 비중으로 모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리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리플을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차라리 몰빵해가지고 그냥 묻어두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거는 평균 단가가 500원, 600원대처럼 정말 낮은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얘긴데요. 만약에 지금 4,000원대 초중반의 평균 단가를 맞추고 계시다면은 적절한 대응 구간을 잡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중장기적으로 숨통이 트이고 또 다른 기회까지도 잡으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단기 알트 타점을 안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단기는 철저하게 단기답게 접근할 줄 아셔야 됩니다. 무리한 비중을 넣거나 목표를 너무 높게 잡거나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수익 실현 타이밍을 계속 놓치시다 보면요, 결국에 또 물리시게 되는 거고, 알트 순환 매장은 자주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망설임 때문에 기회를 흘려보내신다면 더욱더 아쉬움만 남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코인 시장 자체가 순환매의 사이클인 거고, 비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번갈아 돌면서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포트폴리오를 세우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 여기서 단기 종목들 잡을 때는 눈치 보면서 무리하지 마시고요. 매수와 동시에 미리 적당한 목표가를 걸어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야지 일상이나 업무에 신경 쓰면서도 시장이 휘둘리지 않고 또 대응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이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 자체가 한 방에 완성되진 않을 거예요. 조금씩 연습하시면서 또 몸에 익히셔야지만 중장기적으로 버티실 수가 있을 거고, 결국에 투자에서 살아남는 힘은 기회보다는 습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매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R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시되,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것은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타점을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것은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